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중국 비아디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비아디사와 협력 관계를 통해 전기차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 금호동과 옥수동, 경기 하남 미사와 위례신도시 등에서 전셋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1억 원이나 전셋값이 떨어지는 등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줄어들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백화점에서도 공유경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나 정장, 주얼리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빌려주는 렌탈 전문 매장이 백화점에도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중국 비아디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아디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에 5천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합니다.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중국 법인은 비아디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3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주식 매매 계약을 맺어 신주 배정이 완료되면 삼성전자는 약 2%의 비아디 지분을 갖게 됩니다. 비아디는 전기차와 스마트폰용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로 지난해 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팔아 미국 테슬라와 일본 닛산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엔 이 같은 성장세를 눈여겨본 워런 버핏이 이 회사에 투자해 지분 10%를 사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투자를 삼성전자와 비아디 간 윈윈을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삼성전자로서 이번 지분 투자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에 차량용 반도체 등 주요 첨단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아디 역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메탈 케이스와 저가형 배터리 등을 납품하고 있어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력 강화는 거래 확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서로가 부품을 주고받는 납품업체이자 고객 관계인 두 회사 간 협력 관계가 이번 지분 투자로 한층 강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중국의 시장의 예상을 소폭 웃도는 2분기 경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를 멈추고 안정적인 성장 속도를 보여준 셈인데요. 소비와 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통화와 재정 부양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2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와 같은 수치로 2009년 1분기 이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어간 겁니다. 발표가 있기 전 시장에서는 산업 생산 둔화와 투자 감소로 중국의 2분기 GDP가 1분기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낮은 성장률이지만 시장 평균 전망치 6.6%를 소폭 웃돌아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 1분기보다 1.8% 성장해 시장 예상치 1.6%를 상회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생산, 소비 지표도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6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해 전망치 5.9%보다 높았습니다. 6월 소매 판매 역시 10.6% 늘어 전망치 10%를 웃돌았습니다. 중국의 신규 위안화 대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6월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가 1조 3,800억 위안으로 전문가 전망치 1조 400억 위안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상반기 개혁 혁신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거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현되면서 국민 경제가 총체적으로 안정됐고 호전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서울 성동구, 하남 미사와 미래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역전세 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의 전셋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수요가 탄탄해 강북의 인기 주거지역으로 꼽혔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많게는 1억 원 이상 떨어진 계약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금호 2가 레미안 하이리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는 작년 말 6억 5천만 원이었으나 이달 초 5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7달 만에 1억 2천만 원이 하락한 겁니다. 경기 지역은 입주가 본격화한 하남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에서 새 아파트 소유주들이 전세나 월세로 대거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입주한 하남시 하감동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전용 101제곱미터 전세값은 4억 4천만 원 선인데 매매 가격은 8억 2,500만 원대로 전세가율은 53% 수준입니다. 부동산 114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3.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전세기간 만료가 맞물리면서 공급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4% 올랐습니다. 지난달 24일 0.19% 오른 이후 3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여름 비수기인데다 정부가 재건축 고분양가 관리에 들어가면서 재건축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진 탓입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31% 오르면서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고 일반 아파트는 0.11%로 같았습니다. 구별로는 강동구 0.5%, 중구 0.35%, 강서구 0.34%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오른 가운데 일산 0.11%, 동탄 0.1% 등의 순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05%로 0.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도쿄 증시에서 32% 폭등하며 4,345엔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라인은 앞서 뉴욕 증시에서 공모가 32달러 84센트보다 26.6% 오른 41달러 5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라인의 공모 주식은 3,500만 주로 뉴욕과 도쿄 증시에 1,750만 주씩 상장됐습니다. 라인은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실탄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네이버는 전날보다 2.45% 내린 7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데 따른 차익 실현 탓에 네이버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내 스타일에 맞게 집을 꾸미는 집방이 인기를 끌면서 인테리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례 신도시에선 공사비를 받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도 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위례 신도시에서 발코니 확장 등을 해주겠다며 공사비를 받은 뒤 잠적한 인테리어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 등 10여 명이 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에어컨 설치와 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이 업체는 공사 당일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가량의 공사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아파트 관련 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차린 뒤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인 만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도 인테리어 공사 중 추가 요금을 내지 않자 공사업체가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비 3천만 원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포함해 선금 1,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 시작 이틀 만에 이 업체는 1,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벽과 욕실 타일 등이 철거돼 집은 이미 폐허가 된 상황. 피해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선금 일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최근 새집 꾸미기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기 피해는 늘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3분기 입주 아파트는 전년보다 약 48% 늘어난 8만 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실체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와 계약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는 나눠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AS를 받을 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로 등장한 공유경제. 숙박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소카처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젠 백화점도 공유경제 바람에 동참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늘 오픈한 살롱드 샬롯. 이곳은 드레스나 정장, 주얼리 등 자주 착용하진 않지만 가격대가 높아 구매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빌려주는 렌탈 전문 매장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패션 렌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해 미국의 패션 렌탈 브랜드 렌트 더 런웨이는 회사 설립 7년 만인 지난해 연매출 8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유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 모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업계 최초로 롯데백화점이 패션 렌탈샵을 선보인 것입니다. 공유경제 트렌드가 오면서 패션이나 기타 소품에 대한 렌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급스러운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에서 렌탈 공급이 안 되고 있었던 점을 착안해서 저희 백화점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롱드 샬롯 매장에서는 여성과 남성, 아동을 대상으로 돌잔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입는 프리미엄 의류 상품을 선보입니다. 고객은 매장에 있는 옷이나 자파 상품을 착용해보고 그 후에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격은 2박 3일 기준으로 여성 드레스와 남성 정장이 각각 30만 원대, 아동 드레스나 자파 상품은 10만 원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프리미엄 유모차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차별화된 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맞춤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이크업과 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도 줄 방침입니다. 유통업계 불어온 공유경제 바람으로 백화점의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인 사입돌 대출이 출시 7영업일 만에 22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중금리 대출에서 저축은행의 입지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됐는데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올려서 고객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아, 대한, 인성, 한국투자, 키움, 페퍼 등 6개 저축은행이 오는 18일부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낮춥니다. 법 개정으로 3월 3일 이후 대부업 신규 대출 최고금리는 27.9%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6개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 최고금리 34.9%를 27.9%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6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를 개선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과 반대로 수신금리, 즉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 잡기에 나서는 저축은행들도 있습니다. JT친해저축은행은 지난 2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해 연 2.2%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인 1.98%보다 0.2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사로서 저축은행이 원하는 서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특정 시점에 빠져나가는 예금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저축은행들이 수익을 줄여가며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위에서는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이 밑에서는 P2P 금융이 거세게 치고 올라오면서 점차 설 자리를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이미지를 벗고 기존의 고객들을 지키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인 현대상선이 대주주 지분에 대한 추가 감자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채권단 출자 전환이 확정되면 현대상선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됩니다. 현대상선은 오늘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주주 특수관계인 차등 감자의 건을 총 참석 주식수 1,426만 3,583주 중 99.9%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글로벌, 현정은 회장 등의 지분은 20.93%에서 3.64%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채권단 출자 전환까지 이뤄지면 대주주 지분율은 0.5% 미만으로 더 떨어지고 채권단은 지분율이 약 40%로 올라가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프랑스의 대혁명 기념일이자 공휴일이었던 현지 시간 14일 밤 10시 30분경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덮쳐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셸 프루트르 니스 검찰장은 트럭이 군중을 향해 전속력으로 약 2km를 달렸으며 트럭 운전사는 경찰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테러를 일으킨 트럭 안에서 무기와 폭발 물질이 발견됐으며 이번 테러로 7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해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매체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없지만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대테러 당국에서 사건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i30가 호주에서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차가 호주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주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 모델 i30의 판매가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21,171대에 달했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도요타의 픽업 트럭 하이럭스의 133대가 뒤져 누적 실적 2위에 머물렀던 i30는 지난달에 역대 월간 최대인 6,432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상반기 전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호주 시장에 투입된 투싼도 상반기 9,609대의 누적 판매로 SUV 부문 3위에 올랐고 전 차종 판매 순위에서는 12위를 기록해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은행에 예치한 유로화가 6월 브렉시트 투표의 여파로 5월 말보다 9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자로 평균 6.7% 올립니다. 장례식장과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의 가격 정보가 8월 말부터 인터넷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장맛비로 인해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줄면서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휴가 준비까지 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품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하게 휴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샌드라이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숙박과 교통 예약은 물론 각종 여행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고 즉흥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호텔타임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평균 20-30만 원대에 달하는 특급 호텔을 최대 8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 긴급 예약 상품부터 일주일이나 한 달 후 객실까지 땡처리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1000여 개 호텔의 실시간 할인 가격을 살펴보고 예약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는 제주도 특급 호텔 20곳을 특가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흔히 그 타임커머스가 당일 객실만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엔 최대 60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객실별로 이제 상품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꼭 인지하셔서 예약을 해주세요. 어떤 혜택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나와 있어서 좋았고요. 좀 호텔을 사실 올 때 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타임커머스 앱을 통해서 객실 예약하니까 저렴하게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중소형 호텔이나 모텔을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마치 휴가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영장이나 오락실 등 부가시설을 갖춘 모텔은 가족 단위로 방문해 피서를 즐기기도 합니다. 여기 어때라는 앱은 중소형 호텔의 객실들을 최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타임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호텔마다 지정한 시간대에 특가로 진행하는 객실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펜션이나 전통한옥, 관광호텔 등 다양한 숙박업체의 정보를 주고 지역별 우수 숙소도 추천해줍니다. 땡처리 숙박은 펜션이나 호텔, 민박, 여관, 콘도 등의 숙박업소를 최소 25%에서 60%까지 할인해주는 어플로 365일 연중 무료 숙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하고 싶다면 트래블하우라는 앱을 추천합니다. 700여 개의 항공사와 7천여 개 도시의 항공권을 한 곳에 모아 모든 항공권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위주로 찾는다면 플레이 윙즈라는 특가 항공권 정보 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출발이 임박한 티켓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원하는 특가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유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자들이 직접 여행지의 추천 코스를 사진과 함께 올리며 후기를 공유하는 위시빈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여행자끼리 소통이 가능하고 여행지 정보와 예산 등 상세 일정을 맞춰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원하는 것만 즐길 수 있는 와그라는 앱도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라오스, 오키나와 등 아시아 여행지를 위주로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캠핑족을 위한 오토캠핑 로드맵 앱은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별 캠핑 장소를 추천해주고 캠핑족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휴가지에서 뻥튀기로 치솟는 가격에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속 있는 휴가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흐리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흐려져 늦은 저녁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자정을 지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호남과 경남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이면 충청 이남 지역에 내리는 비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은 일요일인 모레 오전에, 강원 지역은 오후가 되어서야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집중되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 지리산 부근은 4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의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도 강릉과 울진의 기온은 22도에 머물면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든 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